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살찐 강아지 이금희이고요.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계 최초의 마술사, 흰지팡이 마술사 김병휘 선생님 함께 모셨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마술사 김병희입니다. 현재 16년 차로 우리나라에서는 딸랑 저 혼자 있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마술하시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보이지 않는데 마술하면서 힘드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마술이라는 게 참 힘든 네, 보는 분들도 사실 마술 쉽진 않은데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힘들었거나 그런 거 있으셨으면 혹시 한 가지만. 마술이라는 게 알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그 도구가 싼 거는 몇백 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몇 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뭐 고가라든가 뭐 힘이 든 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고 좀 그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것들, 그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걸 가지고 하는데요. 그 마술이라는 게 연출이기 때문에 순서를 잘 외워야 됩니다. 이를테면 네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뭐 돌리고 그런 부분들을 외워서 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외우는데 뭐 짧게는 한 15번에서 길게는 한 50여 가지를 다 통째로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구사할 수 있는 게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복지관에서 이렇게 스토리 매직이라 그래서 동화를 가지고 약간의 그 마술을 섞어서 하는 게 있었는데 하면서 이게 연습할 때는 뭐 실수를 조금 해도 되지만 실제로 아이들 앞에서 청중이 있을 때 내가 하다가 실수하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혹시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다가 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틀려도 상대방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면면할 수 있을 네네네. 정도로 예. 능숙하게 연습을 하면 될 것 연습이 같습니다. 최고다. 연습을 그만큼 연습을 해야 많이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얼마 전에 투표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네. 사전 투표를 했었는데 예,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천에 있는 모 행정복지센터를 갔었어요.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점심을 먹고 그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먼저 이제 소독을 하라고 그러고 이제 소독제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입장을 해서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 어머님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모님은 그 같이 또 저기 그 투표하는 걸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점자 기포 용구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참관하시는 분이 저쪽에 휠체어가 있다고 그쪽을 가리키면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은 눈이 불편할 뿐이지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다. 다리가 불편할 것 같으면 아까 휠체어를 타고 왔을 텐데 그렇죠. 먼저 시각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장애인을 보는 그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에 통참을 할까 싶어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장애인 인권기관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그 투표하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무조건 시각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그 집에서 투표를 하지 왜 투표 장소까지 나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쪽에서 그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누굴 찍었는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표 장소를 가서 하는 걸 원하는데 무조건 장애인인데 왜 여기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해라. 그때 상당히 기분이 저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네. 올해는 제가 식당에서 그 장애인 차별을 참 몇 번 이렇게 당하게 됐어요. 근데 뭐
요번에는 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이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먼저 사전에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어요. 7시에 찾아오겠다. 몇 명이 찾아올 거다. 예약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예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막상 당일날 휠체어 타신 분과 함께 이제 몇 명이서 그 식당에 갔더니 주인이 이렇게 힐끔 쳐다보시면서 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밥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햇반이라도 사다가 먹겠다, 반찬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가서 이제 그 영업주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휠체어 타신 분 받고 싶지 않네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영업주 얘기를 직접은 못 들었어요. 저는 식당 밖에 있었고 이제 대표 한 분이 먼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나오셔가지고 바로 휠체어 타셔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 밥이 없다니까 다른 식당으로 가자 해서 이제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 휠체어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며칠이 지나서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의 성격을 좀 아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직접 이제 제가 또 장애인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그때 당시에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었죠. 혹시 늦은 시간에 가셨나요? 한 7시였어요. 그때 7시로 예약을 했었고, 예. 그리고 한참 영업을 할 시간이었거든요, 그 식당이. 근데 이제 그 휠체어 타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제가 만약에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영업주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면 저는 거기서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요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겠네요. 예,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 있구나,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발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영업하시는 분들 제발 장애인에 대해서 좀 차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도 밥 먹고 살고요. 장애인도 직접 투표 장소 가서 투표할 권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좀 제발 좀 차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좀 더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계획이고, 또 요즘 제가 이제 동화 구연도 하고 있고 아이들 상대로 점자 체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복지관에서 연극 수업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극을 하면서 큰 무대는 아니지만 작은 소극장에서 또 올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병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연휴고 그래서 가족과 저기 바닷가 쪽으로 좀 놀러 갈 계획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2년 반 만에 이제 직장에 첫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이제 마술 공연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나름대로 또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마술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봬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